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핵심 이론 중간고사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기 1번을 보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틀린 지문이죠. 그죠? 여러분들 답은 논이죠. 그죠? 전은 받칩니다. 그죠? 그러면 전과 답의 차이가 뭐냐? 물이죠. 그죠? 물. 그래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이라면 답이 되는 것이고,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가 아니고 물을 직접 이용하여 이렇게 해야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틀렸어요. 그죠? 이번에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임야죠. 그죠? 잡종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출제윤이 이 부분을 갖고 시험에 출제를 할 때 항상 임야인데 잡종지로 고치더라고요. 임야가 되죠. 그죠? 3번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로 한다. 틀렸죠. 그죠?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잡종지가 되죠. 그죠? 여기서 키는 운송을 묻는지 용출을 묻는지를 구별하면 돼요. 용출을 물으면 광천지고 운송으로 물으면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틀린 지문이에요. 4번에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이래 나오죠. 이 일정한 궤도가 선로를 이야기하죠. 기차 가는 선로죠. 그죠? 선로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 용지가 되죠. 그죠? 4번도 X네요. 그죠? 5번에 보니까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여러분들 택지조성공사라는 게 주택, 집을 짓기 위한 땅이죠. 그럼 지목이 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오죠. 그죠?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최소가 0.1이죠. 그죠? 따라서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을 하죠. 오네요. 그죠? 이번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오차 허용 범위 이내를 묻는지 오차 허용 범위 초과를 묻는지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죠. 이걸 틀리게 하려면 이렇게 하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하면 틀린 지문이고 등록 전환될 면적하면 맞는 지문이 되죠. 두 번째는 등록 전환할 때 청량을 할 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초과했다면 과거 임야대장의 면적은 신청으로 정정하느냐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직권이죠. 그죠? 그걸 두 가지를 조심하면 돼요. 3번에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 오죠.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법과 반대적 성격이 갖는 게 전자면적 측정기죠. 그죠?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 오네요. 그죠? 자, 4번에 보니까 면적은 지적 도면에 등록된 X가 되죠. 그죠? 면적은 도면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은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대장에 보니까 여기에 면적이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도면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에 축척이 1200분의 1인지에서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는 지문이 되죠. 자, 여러분들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에 면적을 출제를 했다면 아래 네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개로 나눈다. 하나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로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과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 두 개로 나누죠. 그죠? 그럴 때 경계점 자배등로부는 경위의 청량이고 여기는 평판 청량이고 여기는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을 하고 1000에서 6000은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을 하고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변으로는 최소가 0.1입니다. 따라서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1000에서 6000까지는 최소 면적이 1이죠. 그죠? 따라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마지막에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로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을 하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라는 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제곱미터니까 자연수까지 등록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3번이네요. 다음 중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이렇게 물었죠.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여기에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 토지 이용 규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죠. 그죠? 부동산 종합공부. 여기서는 묻고자라는 거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물었으니까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이 정답이 되죠. 그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자, 처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는 두 가지로 물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의를 물을 수 있어요. 그 의의는 자,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다. 그럼 새로 정했다면은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합니다. 그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그러면 과거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우리 지적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거든. 그럼 그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물어요. 그래서 소재와 지번, 지모,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여기에 이 내용 등록사항을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네요. 토지대장 임야등에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묶은 것은 내려놨죠. 이 기억에 지목 5죠. 여러분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자,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배우고 도면 있죠.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을 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그래서 첫째 글자, 둘째 글자, 부호를 기록할 때 첫째 글자 24개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둘째 글자 4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 4개만 기억하면 되죠. 니은의 개별 공시지가 5죠. 자, 여러분들 설명을 제가 다시 하겠지만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무엇을 삼느냐? 그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의 기준으로 잡아요.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공시지가를 등록을 해.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축척이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디귿은 같습니다. 이 축척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죠. 그 다음에 리얼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5죠. 그죠? 그럼 따라서 여기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은, 자, 여러분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암기를 딱 할 때 오늘은 이것만 머릿속에 딱 떠올리세요.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그럼 세금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알아야 되겠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돼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지목이 전이다, 밭이죠. 지목이 대다, 집이죠. 밭의 세금하고 집의 세금하고 세금은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이동 사유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맨 처음이죠. 그럼 이거는 신규 등록이잖아요. 지목은 변하지 않았죠. 면적은 300에서 150이니까 150은 떨어져 나갔죠. 그게 분할했다 이 말이에요. 면적은 150, 150 변함없죠. 근데 지목이 주차장에서 공원이니까 지목이 변경이 되었죠. 그죠? 자, 지목은 변함이 없죠. 면적이 150에서 200이니까 50이 플러스 됐죠. 옆에 토지하고 합친 겁니다. 합병이 돼요. 그럼 여기서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이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5번입니다. 지력 공부의 보관 및 반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지적 소관청은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복제하는 관리 시스템 갖춰야 한다. 틀린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 키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복제는 지적 소관청이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느냐 이 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자, 이걸 정리를 할 때, 자,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묻고자 하는 거는 지적 공부를 묻고자 하는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묻고자 하는지, 부동산 종합 공부를 묻고자 하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물었잖아요. 이때 복제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는 것이고, 부동산 종합 공부 복제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렸냐를 할 때 지적 소관청이 틀렸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적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맞죠? 그죠? 자, 3번에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에 보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열람 발급이죠. 발급.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이죠. 여기서 조심할 때 특별자치시장입니다. 이걸 시도지사라고 하면은 X가
되는 거예요. 현재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걸 과거에 200장 이렇게가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자, 처음에 이렇게 봅니다. 지적 공부냐, 정보 처리 시스템이냐, 부동산 종합 공부냐. 그러면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고에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정보 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보관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 복구는 보관하는 사람이 복구하겠죠. 그죠? 그럼 지적 공부 보관은 지적 소관청이 하니까 복구도 지적 소관청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출이죠.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때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기타 중요한 사실이 일어났다면 나갈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성의. 자,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이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암기하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처음에 지번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입니다. 지적공부 반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복제는 정보처리 시스템 복제는 국장이 복제를 해두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복제를 하죠. 자, 열람 발급입니다. 지적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이죠. 정보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입니다. 이 그래프를 기억을 해두시면 한 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누구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냐? 그는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에게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불일치한 등록사항은 누구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냐? 요 누구에게 이게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기억은 지적소관청, 니은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걸 그림으로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 그럼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을 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정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자, 첫 번째 보고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일하면 오다 이 말.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여기에 읍면동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는 거지 읍면동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지적소관청은 밑에 맨 아래를 먼저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요청. 그런데 세 번째 거 보면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수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7번에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닌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지목 변경은 첫 번째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오죠. 그죠? 두 번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오죠. 그죠? 자, 세 번째 봅니다.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산지관리법이 들어가면 지목 변경이냐 등록 전환이냐 등록 전환이죠. 그 여러분들 보세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신고 이렇게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일어났죠. 이 말은 산을 개발하게 됐다. 그럼 산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말은 산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었다, 공장을 지었다, 학교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산에서는 건축 행위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면 토지 대장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 전환.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다.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는 시골에 학교가 있어요. 그럼 학교 용지입니다. 이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 그럴 때 그 학교를 기업체에서 사들여서 연수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지목이 학교 용지에서 대로 변경이 됩니다. 그게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예요. 그러면 7번에서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네요. 축척 변경 절차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일어났죠.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여기서 출제인이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는 30일은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가 합니다. 이걸 지적소관청이 설치한다면 X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자, 청산금 공고죠. 그죠?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한다. 이렇게 됐죠. 마지막에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력소관청에 내야 한다. 내야 한다가 납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30일, 15일, 6개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우리 지적 파트에서 1등으로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2등으로 중요한 게 축척 변경입니다. 이 축척 변경을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는다.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33회는 세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이 그림에서 세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엄청 많이 출제한 겁니다. 그럼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하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를 20일 이상 하고, 자,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럼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돼 있다면 설치된 경계점을 기준으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납부해야 됩니다.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청산금을 받아 가야 되죠. 그죠? 이게 청산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하죠. 이게 청산금 산정이고, 청산금이 산정이 됐다면 청산금이 산정됐다는 걸 공고를 해야 되죠.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납부 고지서를 보내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받아가라 수령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납부 고지 수령 통지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납부자, 수령 통지자, 소유자는 고지서를 받았죠. 받았다면은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다가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하죠. 둘 다 1개월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납부는 6개월, 지급도 6개월. 자,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이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보죠. 그죠? 그래서 지도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 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33회 때 세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3분의 1을 시험에 냈고, 지번별 조서를 시험에 냈고, 1개월 이내를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등록상 정정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있는 경우가 아닌 걸로 나와 있네요. 그죠? 1번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맞죠? 그죠? 맞죠? 두 번째, 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다. 맞죠? 그죠? 자, 세 번째, 경계가 잘못됐다. X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직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 등기 파트에서 직권, 지적 파트에서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입니다. 이때 등기든 지적이든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기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입니다. 그때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자,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하고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때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이거는 청량을 안 합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면적, 경계, 좌표는 청량을 해야 돼요. 따라서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직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경계가 잘못됐다.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네요. 4번에 등기간에 통지가 있는 경우 맞죠. 자,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죠. 과거에는 평이죠. 그죠? 그럼 평에서 제곱미터로 옮길 때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입니다. 평에서 제곱미터로 올릴 때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는 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다면 계산만 새로 하면 되는 거지 청량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잖아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9개를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마지막 거는 벌이라고 합니다. 왜? 지문이 너무 길어서 출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8가지를 암기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기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 없이,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면적의 정감 없이 하면 O입니다. 정감 어로 일하면 X가 되겠죠. 그죠? 자,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다. 등기간에 통지가 있다.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돼요. 자, 10번입니다.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도시개발 4번 15일 이내 신고한다 5죠. 자, 우리가
토지 이동의 날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15일, 등록 말소는 90일, 신규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은 60일이죠. 그죠?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15일 옵니다. 자, 두 번째.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토지 표시하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X죠. 그죠? 등기 신청서가 아니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죠. 자, 이걸 그림으로 통해서 한번 본다면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 파트를 배우고 있죠. 지적의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등기 시간에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네 개는 등기부에도 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의 변경이 있다면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 좌표는 지력공부에는 등록하지만 등기부에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되는 필요하다라는 말은 이 네 개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이라면은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이겠죠. 그럼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치는 겁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고친 내용을 알려야 되죠. 그럼 여기서 대로 이렇게 고쳐졌어요. 고쳐지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죠? 이게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가 된 거예요.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이 뜻이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경계좌표가 변한 거예요. 그럼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력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럼 여기서는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 이거는 바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를 정리해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맞죠, 그죠? 그러면 만약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의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그러면 네 번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력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딱 암기를 해두세요. 5번에 등록상 정정 내용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정,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이죠. 그죠? 따라서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정정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출제인이 토지 소유자를 토지의 표시라고 쓰면 X가 됩니다.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 아니죠. 토지 소유자가 등기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11번이네요. 그죠? 도시개발사업, 여기서 키는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사업자가 들어가면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합니다. 그 청량 이름이 뭐냐 이 말이죠. 지적 청량. 올해 33회에서는 지적 현황 청량의 이름을 물었어요. 여기서는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뭐냐? 그게 지적 확정 청량.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처음에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죠.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죠. 그 다음에 위원회가 하나가 더 있죠. 그게 축척변경위원회죠. 이 축척변경위원회가 지적소관청 소속이잖아요. 여기서는 지방지적위원회는 시군구가 틀렸어요.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없고 시도에만 있죠. 시도에만. 자,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의 10명 X죠. 그죠? 우리가 지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인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이죠. 포함. 제외가 틀렸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다. 틀렸죠. 그죠? 위원이죠. 정리를 하면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지적 업무 담당 국장, 과장,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지적 담당 부서의 국장, 과장. 쉽게 표현해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거예요. 따라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이니까 임기가 없어요. 결론은 위원만 임기가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어.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X죠. 그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거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하겠죠. 그죠? 자, 5번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오죠. 그죠?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지방은 시도입니다. 여기서 시군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도.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이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 통일이 돼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입니다.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과장,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임기는 위원만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이니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할 것이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할 거예요. 그죠? 자, 회의 소집은 상식으로 보세요. 회의를 소집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당연하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하면 회의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하면 회의 의결을 한다. 그럼 상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나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상식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암기를 해야 되죠. 며칠 전까지 통지하느냐, 5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중간고사 문제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금 공부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책장을 넘기는 그 소리가 나중에 합격을 한 다음에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져다 줄 겁니다. 자,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해설을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